가장 후회되는 건 일 그만두고도 또 일한 거예요. 70대 선배님들을 만나서 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쭈었을 때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쉼 없는 하루가 당연했고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나를 돌볼 여유가 없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비워진 시간과 조용한 하루가 낯설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일을 붙잡았고 그것이 나중에 가장 후회로 남았다고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살고도 정작 쉬어도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 편히 쉬지 못할까요? 왜 놀아도 된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불안해질까요? 혹시 우리는 쉬는 법, 멈추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 교직에서 은퇴하신 분, 아직도 일과 여가를 함께 즐기고 계신 분까지 각자의 삶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스스로를 다시 일로 몰아넣었다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말했습니다. 그때 그냥 조금 더 쉬어볼 걸. 조금 더 내 마음이 원하는 걸 해볼 걸. 오늘은 그분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오래된 철학자들의 말도 어르신들의 경험을 더 깊게 비춰주는 작은 등불처럼 담아두었습니다. 철학은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순간 속에 조용히 스며 있는 지혜니까요.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아, 나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되겠구나. 조금 쉬어도 괜찮구나.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그 길을 비춰주는 부드러운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72세 박종현 어르신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깊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박 어르신은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하시고 임원으로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도 충분했고 연금도 넉넉하게 나오는 편이었죠. 누가 봐도 성공적인 직장 생활이었고 이제는 마음 편히 쉬어도 되는 시간이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딱 3개월이 지나자 어르신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잠시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집에 있으니까 괜히 불안했어요. 몸은 쉬라고 하는데 마음은 자꾸 뭐라도 해야 한다고 몰아붙이더라고요. 그 말 속엔 우리가 은퇴 후 흔히 겪는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일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모든 의무가 사라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변화이고 마음은 그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박 어르신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지인의 부탁을 받아 작은 회사의 고문직을 맡았고 다시 출근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익숙한 삶처럼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계속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정기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혈압도 높고 당 수치도 좋지 않다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물으셨다고 해요. 그 질문이 박 어르신에게는 마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은퇴했는데 왜 또 이렇게 살고 있지? 그 순간 깨달음이 찾아왔고 그날 바로 고문직을 그만두셨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 박 어르신은 스스로와 약속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번 그냥 놀아보자. 아침에 시계 보지 않고 일어나고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걷고 싶을 때 걷고 낮잠이 오면 자고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가볍게 나가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서서히 제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지낸 지 어느덧 5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어떠시냐고 여쭈었더니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산책하면 숨도 덜 차고 잠도 잘 오고 혈압약도 줄었어요.
그냥 참 좋아요. 진짜 이렇게 살았어야 했어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세네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쁘다고 해서 삶을 깊게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종종 일하는 시간만을 삶이라 여기고 쉬는 시간을 허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삶은 그 반대였어요. 쉬기 시작하자 비로소 삶이 좋아졌습니다. 놀기 시작하자 건강이 돌아왔습니다. 가벼워지니 주변도 밝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겠지요. 이번에는 75세 김우식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교직에서 38년을 일하시고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한 뒤에도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고 해요. 주변에서도 선생님 같은 분이 집에만 계시면 금방 늙어요. 뭐라도 하셔야죠. 라는 말을 자주 들었고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 부담처럼 쌓여갔습니다. 결국 김 선생님은 복지관에서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보람 있었고 자신이 쌓아온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딱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하게 몸이 무거워지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부담스럽고 오늘도 복지관 가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점점 스트레스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무거울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다 보니 한 가지 진실이 보였다고 합니다. 아,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냥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하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온 날, 김 선생님은 봉사활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단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처음 며칠은 마음이 참 불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내가 너무 무의미하게 사는 건 아닐까? 그런데 7일째 되던 날, 눈을 뜨는 순간 몸이 이상하게 가벼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산책 나가볼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원해서 나가본 산책.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고, 벤치에 앉아 멍을 때리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노는 거구나. 의무가 없다는 게 이렇게 편안한 거였구나. 이 장면은 노자의 말과도 닮아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다. 억지로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일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고 삶은 의무가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68세 이경석 어르신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분은 지금도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은퇴 후엔 쉬시는 것도 좋은데. 그랬더니 어르신은 밝은 미소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건 제게 일이 아니에요.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산책도 하고, 긴급한 일만 없으면 제 시간이 더 많아요. 그냥 월급도 나오고, 하루가 규칙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저한테 이건 일이라기보다 시간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 말은 참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작은 것 하나도 무거워지고 내가 선택한 일은 큰 것도 가볍습니다. 이경석 어르신의 이야기는 쇼펜하우어의 말과 이어집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서 온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일이 주는 무게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한편 노년 부부의 김밥 가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저는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73세 남편분과 71세 아내분은 은퇴 후 함께 작은 김밥 가게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5시간만 점심 장사를 하고 오후에는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십니다. 남편분은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아내분은 친구 만나 수다 떨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내분에게 물었습니다. 장사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자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들면 안 하죠.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돈 벌려고 했지만 지금은 손님들이 맛있어요 하며 그게 그냥 참 좋아요. 이걸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진작 그만뒀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정약용 선생의 말과 닮아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일상의 기쁨이 보인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루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는 일. 그럴 때 비로소 일은 즐거움이 되고 삶은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보다 바쁘게 산 분들이었지만 이제는 천천히 걷고 느긋하게 쉬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건강을 되찾아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루를 더 촘촘하고 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실천하고 계신 놀기의 기술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시계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불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허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시계 없이 살아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자기 리듬을 찾는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둘째, 계획표를 버리는 것입니다. 평생 계획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계획이 없으면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버리면 오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더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밥도 천천히 씹어 먹고 걸을 때도 서두르지 말고 책을 읽을 때도 한 장 한 장 음미하듯 읽는 것. 속도가 느려질수록 하루는 깊어집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독이 외로움이라고 생각하면 괴롭지만 고독이 휴식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고독은 부족이 아니라 충만이거든요. 다섯째,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 남들 기준에 맞춰 살았고 평생 누군가를 위해 헌신해왔던 분들이기에 이 말은 오히려 더 크게 와닿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이 5가지는 사실 단순하지만 지켜보면 삶을 가장 크게 바꾸는 원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톨스토이의 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취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잘 사는 비결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의 방향은 대부분 아주 단순했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바뀌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내가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거나 쉬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르신들이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한 문장, 한 장면을 마음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지금부터의 시간은 더 자유롭고 더 나답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누군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락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깊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 오래, 너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회사를 위해,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지키기 위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달려왔죠. 그래서 이제 쉬어도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고요가 어색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괜히 죄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70대 선배님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어도 돼요. 이제는 놀아도 돼요. 그게 잘못이 아니라 오래 기다려온 권리예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노는 삶은 게으른 삶이 아니라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이고, 내가 살아온 날들을 조용히 정리해주는 시간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삶을 더 깊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편안해야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다는 사실을 어르신들은 경험으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붙잡고 사는 것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가족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혹시 은퇴 후의 시간이 막막하게 느껴지거나 나는 뭘 해야 하지? 하는 불안 속에 계시다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조용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인생 전반전은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았지만 후반전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쉬어가도 괜찮고 아무 의미 없는 하루처럼 보여도 그 하루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작은 등불 하나 켜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 또 하나의 위로가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70대가 말하는 은퇴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를 차분히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2번째는 거의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신 행동이라 꼭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나답게 당신의 저녁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